예, 3작업 다시 볼 건데요. 1작업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스크린 수하고 오른쪽 두 칸, 아래쪽 두 줄은 제외하고 블럭을 잡아서 복사 제3작업 시트에 B2에다 놓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먼저 붙이고 컨트롤 V 그럼 붙을 거예요. 근데 제가 1작업을 데이터 입력할 때 날짜를 잘못 쓴 것 같아요. 8월 3일을 6월 달로 입력을 해가지고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더라고. 자, 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 할 때는요, 블럭을 이렇게 다 잡으셔도 되고 이 안에 클릭해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1작업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두 칸이 필요 없잖아요. 아래쪽 두 줄도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범위를 미리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해야 돼. 그 3작업에 있는 건 복사해서 붙이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 1작업에 있는 오른쪽 두 칸 빼고 아래 두 줄을 빼고 나머지를 블럭을 잡아서 여기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되냐면 기존 워크시트에서 출력하는 거예요. 기존 워크시트. 그 기존 워크시트 위치가 어디냐면 화면 아래에 있는 제3작업을 클릭해서 B2를 클릭해 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피벗 테이블이 출력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피벗 테이블이 이제 작업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딴 데 어떻게 출력이 된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느낌이. 자, 우리 문제집 파일 한번 열어서 볼게요. 이렇게 느려. 피벗 테이블 결과를 보시면 여기 B2부터 뭐가 이렇게 출력된 것처럼 보여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B2부터 색깔이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2에다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여기다 할 수 있단 말이야. B1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B, C, D를 삭제하고 다시 1작업에 있는 데이터에 가서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의 제3작업에 B2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들어가요. 그때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오는데 이 피벗 테이블 필드는 원래는 오른쪽 벽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문제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봉일이 있고 장르가 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X축, Y축을 놨을 때 가로는 장르가 들어가고 세로는 개봉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열에는 장르가 들어가고 개봉일에는 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화명 상영횟수 단위 천의 평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화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 값에 들어가요. 상영횟수 단위 천회가 시그마 값에 들어가요. 그런데 영화명은 글자기 때문에 글자는 무조건 개수부터 뜨는데 상영횟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합계부터 나와요. 합계부터. 그러니까 이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야 돼요. 문제가 평균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평균. 그때 여기 상영 횟수 여기를 글자를 더블 클릭하고 평균으로 바꿔주시는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평균 상영 횟수가 사실은 얘가 두 줄이란 말이야. 상영 횟수 밑
줄 바꿔서 단위 1000이라고 두 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두 줄이 안 되고 한 줄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바꿔주는데 이 상단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가 1000회라고 이렇게 고쳐 쓰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 눌러주면 영화명 개수와 상영 횟수에 대한 평균이 나왔어요. 근데 또 이제 어색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여기에서는 액션이 먼저 나왔어요. 액션.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드라마인데 우리 엑셀 화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액션이 먼저고 드라마가 먼저고 액션이 두 번째고 애니메이션이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액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액션이 중간에 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드라마가 문제지에서는 뒤로 가야 돼. 뒤로. 이럴 때는요. 여기 액션이라는 데를 클릭을 하시면 액션에 녹색 박스가 생겨요. 녹색 박스에 테두리 선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서 이렇게 끌고 가시면 통째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통째로 이동이 돼요. 잠깐만. 액션,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 드라마를 애니메이션 뒤로 가져가면 드라마 끝으로 간단 말이에요. 얘를 정렬 작업을 해도 되는데 정렬 작업하려면 액션 이응, 애니메이션 이응, 드라마 디귿 가나다 순도 아니고 역순도 아니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 항목 이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통째로 이동이 됩니다. 그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 화살표 나올 때 애니메이션으로 그러면 전체 앞으로 드라마가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개봉일 및 장르별 영화명의 개수와 상영 횟수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고 항상 그룹화하는 문제가 꼭 나와요. 그룹화하는 거. 그룹화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7월, 8월, 9월 이렇게 월별로 그룹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비어있는 셀에는 별표 2개로 표시하시오.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이렇게 하시오라는 이 문제가 우리 IT교 엑셀 자격증 시험 문제는 꼭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에 대해서 병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행의 총합계는 치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액션. 우리는 열 레이블을 행 레이블이라고 떠 있잖아요. 근데 문제지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문제지는요. 장르 개봉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요 열 레이블을 장르 행 레이블을 개봉일이라고 고쳐줘야 돼. 문제에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춰서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장르 개봉일은 고쳐 써야 돼.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에서는 이걸 고치란 말이 없는데 IT교 자격증에서는 이걸 꼭 고쳐야 돼. 자, 그러니까는 개봉일 및 장르의 영화명의 개수와 상영 횟수의 평균 계산했고 개봉일을 그룹화하는 거 좀 이따 설명 드릴 테고요. 자, 요에 이제 여기 피벗 테이블 안에를 클릭하면은 상단에 피벗 테이블 분석과 디자인할 메뉴가 별도로 뜹니다. 피벗 테이블이 아닌 다른 데를 가면은 메뉴가 보기 도움말에서 끝나지만 피벗 테이블 안에다 클릭해 놓으면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메뉴가 떠요. 이때 분석이라는 메뉴를 가시면 왼쪽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뜨는데 피벗 테이블 여러분은 1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저는 2라고 나온 거는 아까 제가 피벗 테이블 한번 삭제했잖아요. 피벗 테이블 다시 삽입했다니까 두 번째가 된 것뿐이에요. 안 하셔도 돼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옵션을 누르시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얘를 꼭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얘를 꼭 하라는 얘기고요. 비어있는 셀은 뭐 하라고요? 별표 2개. 아까 문제지에 써 있었어요. 비어있는 셀은 별표 2개로 표시하시오. 이게 문제에는 어떨 때는 별표 3개, 어떨 때는 별표 하나로 출력하시오라고 해야 돼. 왜냐면 비어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어있는 데를 그냥 이대로 두면은 또 고친단 말이야. 그래서 비어있는 데는 이렇게 별표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요. 요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거 꼭 하라고 하는 거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비어있는 셀 표시하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를 가보세요. 요약 및 필터에 가시면 행해총합계는 지우고 그랬어. 행총합계는 지우고, 열총합계는 표시하고 행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래. 확인 누르면 끝난 거예요. 그 여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별표 2개 찍혔고, 합계 세로 합계는 나왔는데 가로 합계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개봉일을 그룹하라 이거. 이제 이걸 그룹할 거예요. 우리 정답 파일에는요, 얘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7월, 8월, 9월인데 우리 화면에는 더하기 표시가 찍혀 있거든. 이 더하기를 누르면 8월에는 8월 3일 있고 8월 10일 있고 9월에는 9월 7일, 26일, 28일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펼치 목록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더하기 표시는. 그런데 이 월에 가서 개봉일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을 줘. 그룹을. 이때 며칠인지는 나오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더하기 표시를 누르면 9월 며칠, 7월 며칠, 8월 며칠이라고 보이는 거니까 일은 빼고 월만 표시하라 이거죠. 월만. 확인 누르면 월만 나와요. 더하기 표시가 사라지고. 꼭 그룹화 시키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여기 출력된 표시대로 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는 하나 3, 여기는 68, 171, 257인데 165라고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셀 별표 2개는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알맹이만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알맹이를 잡아가지고 홈에 가서 가운데 맞춤 할 거예요. 가운데 맞춤. 그럼 별표가 가운데로 갔고 여기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숫자가 오른쪽으로 가요. 여기 146점, 165점 얼마 된 것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서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춰서 알아서 처리하시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지.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피벗 테이블은 이제 우리 뒷문제 뒤에 가서 이게 A형이니까 이제 B형, C형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공부해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피벗 테이블이 참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엑셀을 다 배운 건 아닌데 정렬 작업을 하거나 또는 부분합 작업을 많이 해요. 부분합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정렬 작업은 순서를 변경하는 거예요. 키 순서대로, 성적 순서대로, 가나다 이름 순으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합 작업은 정렬 작업을 반드시 먼저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작업들을 하면 정렬 작업이나 부분합 작업을 하게 되면은 순서가 흩어진다.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코드를 기준으로 정렬하면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하면 A, B, C, D 바뀐단 말이야. 이름 순으로 정렬하라 그러면 공조부터 헌트까지 또 바뀌거든. 상형 횟수에다 정렬을 해라 그러면 숫자 작은 거 큰 거대로 막 뒤집박이 섞여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하면은요. 피벗 테이블 하면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흩어지지 않고 결과만 출력해 주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해주면 순서의 변경 없이 작업이 순조롭다.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요, 이제 차트를 볼 거예요. 차트. 자, 일 작업으로 갈 거예요. 일 작업 시트에 가서 차트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보셔야 돼. 액션 및 드라마 장르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액션 및 드라마 장르지 애니메이션은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스크린 수하고 밑에 보니까 스크린 수하고 상영 횟수 두 가지만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영화명, 장르, 그 다음에 상영 횟수, 스크린 수. 관람 가능이나 개봉일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명, 장르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상단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액션 및 드라마 장르 현황이니까 영화, 장르, 드라마, 미니언즈 빼고 정직한 후보, 공조, 외계인 일부, 헌트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돼. 자, 블럭 잡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영화 명서부터 장르, 드라마, 미니언즈는 빼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정직한 후보 2, 공조 2, 외계인 일부, 헌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상영 횟수, 스크린 수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3줄 79, 1394 빼고 72서부터 1625까지 아니 790개까지 복사해서 붙이면 여기 있는 미니언즈는 빠진다는 거지. 미니언즈 빼지고 극장판 헬로카퍼도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빼고 이렇게 2개 하나 빼고 1625까지. 근데 복사가 안 돼요. 복사가 되나? 아까는 안 되더니 요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차트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 이거를 보고 액션 및 드라마 장르만 갖고 하는구나. 밑에 영화명, 스크린 수, 상영 횟수에 대한 숫자 값이 있는 거를 가지고 차트에 도입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박스 오피스 담당자라면 이번에 일반 영화들이 이렇게 상영이 됐는데 이거를 차트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윗사람들한테 보고서로 제출하려고 할 때 이때 애니메이션은 빼고 액션 및 드라마 장르만 가지고 표현해 준 거겠지. 그럼 물어보겠죠. 애니메이션은 왜 뺐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따로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띄고 뚜뚜뚜뚜 짜짜짜 하나 건너뛰고 또 짝짝짝짝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삽입이란 메뉴 가서 이제 메뉴 이 블럭을 잘 잡아야 돼요. 삽입에 가면 추천 피벗 테이블 옆에 어디 갔어? 차트가 있어. 차트. 이쪽에 차트가 있다고. 추천 차트를 눌러준지 눌러볼 건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어요. 묶음 세로 막대형 이걸 하라고 되어 있어. 이거는 누적 막대, 백분율 누적 막대, 꺾은 선형, 원형 종류가 있는데 묶음 세로 막대형을 하래. 그럼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 그럼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만들어졌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하라 그랬거든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하는데 이때 제목하고
차트 속에 들어갈 이 숫자 값이 뭔지를 결과 차트를 보고 데이터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고 문제 뭐라고 되냐면 4작업 어디 갔어? 일 작업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하는데 이걸 새로운 시트로 이동하고 제 4작업으로 이름을 바꾸래요. 그럼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을 눌러도 되고 차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눌러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제 4작업이라고 쓰는 거예요. 제 4작업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확인 누르면 어디 갔어? 자, 1작업에서 명령을 걸었죠, 우리가 차트를. 1작업 왼쪽에 4작업이 생겨요. 이대로 제출하면 0점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주의! 시트명 순서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서대로 되도록 꼭 하래요. 그래서 결과 밑에를 보면 4작업이 먼저 나왔단 말이야. 1작업에서 명령을 걸었기 때문에 1작업 왼쪽에 생겨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3작업 오른쪽에다 끌고 가시면 1, 2, 3, 4작업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꼭 순서를 맞춰 주셔야 돼요. 이거 안 맞춰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는요. 우리 엑셀에서 시트는요. 워크시트가 있고 차트 시트가 있고 시트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새 시트로 이동하고 나서 제 4작업 시트로 이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3작업 시트, 제 3작업 시트 오른쪽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 이 차트가 나왔는데 이 차트를 클릭하고 나면 저 상단에 차트 도구 디자인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밑줄 치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문제지에서 뭐라고 되냐면 레이아웃 3번. 이건 뭐지? 스타일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3번. 그러니까 스타일 1번을 하래죠. 스타일 1번.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에 가면 레이아웃 3번. 요거 3번. 얘를 선택하고 스타일 2번이 아니라 스타일 1번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면 차트가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거든. 색깔을. 배경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넣을 수도 있고 한데 책에서는 빠른 레이아웃에 스타일 3번을 선택하고 스타일 1번을 얘를 지정해 주면 문제 요구하는 대로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제목 클릭하고 나서 액션 및 드라마 장르 현황 고쳐 써야 돼요. 제목을 고쳐 써야지. 자, 그 다음에 보면 문제지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차트에 대한 글꼴은 어떻게 바꾸고 그림은 어떻게 바꾸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이 차트가 실제로 보이는 영역이 있잖아요. 실제로 차트가 보이는 영역을 다 차트 영역이라 그래요. 근데 제목에다 갖다 대면 차트 제목이라고 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그 뒷배경 줄 쳐져 있고 막대 그래프가 써 있는 데를 갖다 대면 그림 영역이라고 떠요. 그 다음에 주황색 막대에다 갖다 대면 스크린수 요소 공조 투 액션이라고 하는 계열이 스크린수라는 게 뜨고 파란색에다 갖다 대면 상형일수 계열이라고 떠요. 왼쪽에 숫자가 보이거든. 500, 1000, 1500, 2000 거기는 세로값. 우리가 X축, Y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X축, Y축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값축. 그러니까 세로에 있으니까 세로 값축. 밑에 상형 X하고 스크린 수는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가로 값축이라 그래요. 가로 값축. 근데 문제지도 밑에 가로 값축이 우리는 상형 X 단위 천회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문제지는 한 줄로 되어 있거든. 이걸 범례라고 그래. 범례. 파란색이 뭐고 녹색이 주황색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 범례라고 하는데 이 범례도 바꿔야 돼요. 자, 먼저 차트 영역을 클릭할 거예요. 차트 영역. 이 전체 차트에 대한 전체를 클릭하면 차트 영역이 되고요.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라? 굴림. 굴림이라고 써도 되죠. 굴림. 그 다음에 10포인트, 11포인트. 굴림 11포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가 있어요. 채우기 효과. 차트 도구 디자인 서식, 디자인 서식에 가면 도형 채우기가 있어요. 도형 채우기. 도형 채우기로 가서 질감이란 말이 밑에 있어요. 그렇죠. 질감. 그림, 그라데이션 질감인데 질감에 가보면 물방울 물인지 물고기 화석인지 흰색 더리석인지 파랑 박엽진지 데님이라든지 이 꽃다발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파랑 박엽질을 하래요. 파랑 박엽질가 어느 거지? 여기 있다. 밑에 분홍색 왼쪽에 있는 파랑 박엽질을 클릭하래. 그러니까 배경이 전체가 그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문제지 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실제 그래프가 표시되는 영역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흰색 배경 1이 돼요. 그럼 도형 채우기에 가서 테마색의 첫 번째가 하얀색이 있잖아요. 흰색 배경 1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전체는 파랑 박엽지였는데 차트가 보이는 데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흰색을 쓴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차트 제목 아까 우리 고쳤잖아요. 글자야. 여기는 이제 글꼴을 홈에 가서 굴림에 굵게 가가가 첫 번째 굵게 그다음에 20 채우기 여기 서식에 가서 채우기에 가서 흰색 배경 1 채우기로 가서 흰색 배경 1 눌러주면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갔고요. 이때 도형 윤곽선에 가서 테두리 선이 있어요. 테두리 선이 요거야. 대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실선을 그려주면 테두리 선이 생기는 거예요. 도형 윤곽선에 가서 윤곽선 없음이 아니라 색깔을 이렇게 테두리 선을 넣어주면 왜 자꾸만 테두리가 빠지지? 윤곽선 대시 파선도 있고 아까 우리 문제집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테두리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형 윤곽선에 가서 윤곽선 없음이 아니라 다른 윤곽선 색에 가서 검정을 선택해주면 사라진다 자꾸만. 왜 그러지? 대시에 가서 실선. 엄마야 왜 그러지? 잘못 선택했나? 그치.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윤곽선에 가서 대시를 검정으로 선택해주면 들어가. 아까는 선택을 했을 때 이 차트 영역을 선택이 됐나 봐요. 그래서 차트 영역 테두리가 들어간 거예요. 차트 영역도 검정색이 들어가야 돼. 검정색이. 이 겉테두리가. 여기 겉테두리도 검정이지만 제목 테두리도 검정색이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목 서식까지는 다 끝냈어요. 근데 이제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복잡한 게 많아. 용어들이
차트에서는 문제를 보시면 주황색은 막대 그래프인데 파란색은 꺾은선 그래프로 돼 있어요. 꺾은선 그래프로 돼 있어. 그러면 문제에서 이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주황색 말고 파란색을 클릭해. 그리고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변경할 거예요. 상단에 보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어서 누르면 이때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꺾은 선을 누르면 큰일 나요.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주황색도 꺾은 선이 돼버려. 안 돼. 그러니까는 밑에 파란색을 선택하고 차트 종류를 변경할 때 콤보 스크린 수는 그대로 두고 상향 횟수만, 이게 묶음 세로 막등이 아니라 얘를 꺾은 선은 네 번째 걸 꼭 씁니다. 얘를 쓰라는 거지. 예. 근데 책에는 보조축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축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 스크린 수는 숫자가 좀 커요. 2,500에 가깝고 2,000이 넘어가고 막 이러다는 텐데 이 상향 횟수는 숫자가 작다 보니까 여기 숫자가 얼마인지를 잘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차트 종류를 변경할 때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면은요, 이 꺾은 선 그래프 숫자는 오른쪽에 나타나. 주황색 숫자는 왼쪽의 숫자로 보이고 이 파란색에 있는 꺾은 선은 오른쪽 숫자에 나타난다고. 오른쪽 수치로. 이걸 우리는 보조축이라 그래요. 왼쪽을 기본축, 오른쪽을 보조축이라 그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계열에 여기 보면 꺾은 선이 한산용해 출현 비상선언 들어갈 때 삼각형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삼각형. 그쪽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얘는 또 값도 표시돼 있고, 이거를 여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표식이라 그래. 표식. 그러니까 여기 표식이 요 꺾은 선에 가면 여기 상단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표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메뉴가 떠요. 그때 요거 효과, 그 페인트 통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 표식이라고 있거든. 표식에 가면 문제집 뭐라고 쓰냐면 표식이 선 스타일이 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 스타일 자, 그 다음에 대시 종류가 둥근 점선, 사각 점선, 파선 이거로 바꾸래요. 그 여기가 실선이 아니라 파선으로 바뀔 거라고. 그 표식 옵션에 들어가 보면 기본 제공 동글뱅이가 아니라 삼각형, 얘를 하라는 거지. 그리고 표식의 크기는 얼마? 10. 5가 아니라 10.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뭐 닫아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제 보시기에 표식이 커졌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다. 테두리가 대시 종류가 이걸 하라 그랬는데, 파선을 하라 그랬는데 파선이 안 보이는데 실선으로 보이는데 뭐 잘못했나? 우리 문제지는 파선이 보여요. 여기 선이 실선이 아니라 착착착착 하는 파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문제지는 파선으로 잘 보이지 않네. 그래서 표식은 표식 옵션에 가서 기본 제공 삼각형으로 해주고 크기는 10으로 바꿔주고, 테두리 겹선 종류는 아니고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하고, 선의 굵기를 만약에 하라고 하는 게 있나요? 선의 굵기를 하라는 건 없겠지. 그렇지. 이 선의 굵기를 크게 해주면 선이 굵게 나와요.
선의 굵기를 하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 간혹 다이아몬드를 해라 이럴 때가 있어요. 문제지에서. 표식의 모양을 다이아몬드로 하시오.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럼 또 뭐가 안 됐나 좀 볼까요? 아까 요거 최대 상향 횟수 257이라는 건 아직 안 했고 법령명 변경하는 것도 해야 되고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모 크기 10으로 했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는 게 257이라는 이 숫자를 표시하는 얘기입니다. 알려드릴게요. 이 꺾은 선에다 클릭하고요. 저 왼쪽 차트 도구 디자인 왼쪽 메뉴에 가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는데 여기 가서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이 오른쪽에 가 있어. 오른쪽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257만 나오는 거지 나머지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차트에서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없음으로 해주고 여기 상향 횟수 클릭하고 한 번 다시 클릭하세요. 한 번 다시. 그럼 나머지는 선택이 빠지거든. 처음에 클릭하면 모든 요소가 다 선택되는데 한 번 다시 클릭하면 상향 횟수만 들어가. 그럼 여기다가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오른쪽 고르면 여기만 오른쪽이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근데 달러 표시가 화폐 단위 표시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럼 홈에 가서 이거 257이라는 숫자를 표시 형식에 가면 얘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 여기 가면 텍스트 옵션 뭐가 제대로 안 나오는데 레이블 옵션 표시 형식에 가서 일반 숫자로 바꿔주면 화폐 단위가 빠지고 숫자로만 간단 말이야.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듯이 어떤 거는 컨트롤 1번이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어디는 컨트롤 1번이 적용이 안 되니까 오른쪽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면 오른쪽 여기가 헷갈리는 거야. 레이블 옵션인지 텍스트 옵션인지 레이블 옵션에 가서 쭉 내려가면은 표시 형식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이 이거를 숫자로 바꿔주면 되죠. 숫자로. 그럼 숫자 값만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하래요? 여기다가 이것도 도형을 하나 그려 넣으래죠. 요 257 이렇게 바라보는 도형을 하나 그려 넣으라는 거지. 그런 도형은 어디냐면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에 가서 제일 아래쪽에 설명선 중에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고 여기다 대충 그려요.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주황색 조절점이긴데 얘를 이렇게 바꾸면 바라보는 위치를 바꾸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위를 향하는 거고 257을 향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쓰시면 되지. 최대 상향 횟수. 그런데 여기가 좀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글자는 흰색이니까 도형 채우기는 자동. 글자 홈에 가서 글자 색은 자동 검정색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얘가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도형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줄이고 너무 적은 줄이면 안 되니까 적당히 글자가 다 보일 정도로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법례명 바꾸는 걸 해볼까요? 법례명. 이 법례명이 뭐냐 이거지. 법례. 차트 요소에는 차트 제목이 있고 그림 영역이 있고 계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차트 안에 보면 축 제목, 레이블, 오차 막대, 눈금선, 법례 이런 게 있어요. 이 법례가 밑에 있는 거 얘를 법례라고 하거든. 얘가 좀 밑에 있으니까 주황색은 막대 그래프고
상형 횟수는 꺾은 선 그래프고. 그래서 스크린 수 주황색이 앞에를 가리키고 상형 횟수가 선인데 오른쪽 숫자를 보게 보조축을 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률명을 변경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데이터 선택을 눌러요. 데이터 선택. 그럼 이제 데이터를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왔단 말이야. 범위를 설정하고 나서. 근데 이제 얘가 문제지. 얘가 두 줄짜리잖아요. 상형횟수 밑에 줄 바꿔서 단위 쳐낸데 이거를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상형횟수 단위가 1000회 이렇게 고쳐 써야 돼. 이렇게 사형횟수가 아니라 상형횟수 고쳐 쓰고 확인 누르면 여기 밑에가 상형횟수로 고쳐져요.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처럼. 제목에다 클릭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서식에 가서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 보면 액션 공조 이게 이제 잠깐만 장르가 포함돼서 그렇네. 장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장르가 들어갔네. 아까 데이터를 장르로 해서 드라마, 액션, 뭐 이렇게 가져왔으면 되는데 아까는 장르까지 포함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결과치에 드라마가 액션이고 이런 말이 포함된 거예요. 그 포함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데이터 범위를 일작업에 가서 영화명 그리고 다시 블럭을 잡고 다시 범위를 설정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그 밑에 이제 제목 이름만 떴는데 이제 주황색은 뭐다? 데이터 차트 종류를 막대 그래프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숫자가 차트 종류 변경해서 이게 스크린 수는 보조축으로 가면 안 되는데 보조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왼쪽 숫자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차트를 잘못 만들었으면 일일이 수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트 제4 작업을 삭제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만드는 게 낫다. 어쩔 때는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